좋아요, 구독!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22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나스닥인데요. 오늘은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지표가 나오고 9시 43분경 18,940선까지 떨어졌는데요. 그 이후에는 현재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0.08% 정도 하락을 한 19,04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나스닥과 관련한 오늘 기사는요. It finally looks like the U.S. economy is sticking its soft landing. 미국 경제가 이미 연착륙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간 연착륙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 고용이 강하다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이었는데요. 관련 지표들이 진정이 되면서 연착륙이 시작된 것 같다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4월의 PCE 지표가 2.7%를 기록했는데 이 비율은 상당히 완만해진 것이라고 하고요. 또 미국의 GDP 수정치가 낮아져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그런 시각들도 있지만 2022년 2분기 이후로 마이너스는 회복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 미국 공장의 활동을 추적하는 ISM 제조업 지수도 5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또 실업률도 30개월 연속 4%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데요. 이에 UBS는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견해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성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균열은 없고 인플레이션이 완고하지만 추세는 여전히 낮으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준은 낮지만 인상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이미 연착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바로 지금 약간 쇼크 사태처럼 비농업 고용 지표가 너무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회한 것 같은데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연착륙 관련된 건 이번에 나온 기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연착륙이나 경착륙이나 하다가 연착륙 쪽으로 계속 몰아갔던 거고 이번에는 또 이런저런 데이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부각이 된 거고 거기에 또 연착륙이니까 이제 뭐 전부 이렇게 올인해야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그냥 줍는 게 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혼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같이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면 헷갈린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데이 트레이더십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데이 트레이더. 그날 아니면 그 단타, 중타, 장타도 뭐 24시간 내로 정리를 하고 뭐 스윙처럼 일반적인 그 1박 2일, 뭐 일주일씩 포지션을 들고 있지 않는다면 이런 경기 지표는 그냥 경제 지표는 넘어가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건 뭐 주식처럼 좀 오래 들고 가시는 분들이 보고서 하시는 거지 한마디로 트레이더별로 봐야 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단기 투자자야 아니면 초단기 투자자야 경제 지표는 그냥 단순히 오늘 매매용으로만 쓰시는 거고 만약에 중장기 투자자라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이게 나중에 영향을 미칠 건가? 네, 왜냐하면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이 아무리 그러니까 미국이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해도 캐나다뿐만 아니라 여기 주변국들이 다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고 미국도 지금 그렇게 녹록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그래도 뭐 금리를 이대로 가져갈 거야라고 배짱을 끝까지 부릴 만한 입장은 아닌데다가 이번에 뭐 다른 얘기지만 그 ETF 중에서 암호화폐 ETF 중에서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된 게 있거든요. 그건 업계에서 99% 승인이 안 될 거라고 봤습니다. 안 됐는데 그렇게 봤는데 갑자기 승인이 난 거거든요. 거래는 나중에 되더라도 그렇게 본다 그러면 바이든이 의식을 많이 하고 있구나. 경제에 관련돼서 업을 시켜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대선 때까지는 뭐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내리더라도 조정 5% 10% 내에서 나스닥 지수가 5% 10%면 개별주는 2배 정도, 2배에서 2배 반 정도 빠지는 거니까 그 정도는 뭐 1년에 두세 번씩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조정을 자연스럽게 줄 망정 이게 뭐 나스닥 지수가 30%씩 빠지고 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나머지 재료들은 거기에 그냥 추임새를 넣을 뿐인 거고 우리들이 거기에 막 휘둘려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표 나온 거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지표 나온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들 하실 거니까 실시간으로 해석을 해드려야지 또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보고 있으면서 이게 뭐야라고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번에 관련돼서 가장 크게 지금 이슈가 됐던 건 이겁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평균 시간당 임금 요건데요. YOY라고 하면 여기서 YOY, Year of Year죠. 작년 대비고 여기 MOM은 Month of Month, 지난달 대비입니다. 네, 작년 5월 대비해서는 지금 4.1% 오른 거고 지난달 대비해서는 0.4% 오른 겁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상이 0.3, 3.9 찔끔찔끔 오르긴 했는데요. 어차피 임금은 오릅니다. 이게 하나 아셔야 되는 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가면 100%를 올린 거고요. 네, 그리고 2,000원에 3,000원으로 가면 똑같은 1,000원을 올렸는데 50%밖에 안 올린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4.1%, 0.4%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뭐 CPI, PC가 막 늘어나고 뭐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고 또 이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조금 쇼킹하긴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전에 졸트 보고서가 계속 감소세거든요. 네, 지금 2년여 가까이 계속 채용 공고 건수를 감소하고 있는 상태인데 고용이 늘어났다는 거죠, 지금. 그것도 어디서 늘어났냐면 민간에서 늘어났다는 겁니다. 정부 말고 민간에서. 얼추 맞죠? 얼추 맞는 건데 우리는 디테일한 거 지금 볼 수가 없고 결과론적인 거밖에 볼 수가 없는 거니까 네, 민간에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부문 지출이 늘어나서 고용이 늘어났다 그러면 이건 좀 그냥 임시적이니까 하겠지만 민간이 늘어났다는 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고정해서 정규직인지 아니면 파스타임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실업률도 늘어났어요. 이게 좀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긴 한데 네. 이게 고용이 늘어나는데 실업이 늘어났어요. 이게 뭐 부문별로 다른 건가? 아니 뭐가 있나? 가끔 이런 경우 있거든요, 데이터가. 그러면 이게 시장이 어디에다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지표가 나오면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제에 안 좋게 나왔어요. 한마디로 예를 들면 이게 이 수치가 낮으면 경제가 안 좋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낮게 나오니까 시장이 먼저 환호를 합니다. 아, 이제 금리를 인하할 때가 됐구나.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미국 시장에 들어가면서 생각이 좀 드나 봐요. 야, 이거 경기 둔화 아니야? 쭉 빠집니다. 와닿다가 장 마감할 때 이번 주 내내 그랬어요. 쫙 말아 올려요. 네, 이게 되게 예민해요, 시장이. 예민합니다. 그게 최고점에 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우리가 모르는 불안한 무언가가 있는 건지 지금 우리가 아는 상황에서 뭐랄까 크게 증시를 끌어내릴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지금 뭐 전쟁도 고만고만하고 경기도 고만고만하고 블랙스완이라고 그러죠. 이러다 갑자기 뭐가 하나 펑 터지면 밑으로 꼬꾸라지는 그런 상황이면 모를까. 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아는 악재는 없어요. 근데 그 모르는 악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악재가 악재라고 합니다. 요즘은. 네, 거기 너무 자만하지 마라. 2008년 금리 위기 때도 2007년 12월에 뭐 전 세계 있는 모든 증권사가 다 2008년 경제는 막 호황일 거라고 얘기했는데 단 한 군데, 한두 군데 빼고는 다 호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모두가 다 안심한 이때 가장 위험하다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저도 데이 트레이더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만 해석을 한다 그러면 내려가야죠. 주가 내려가야 됩니다. 나스닥은 하방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또 막판에 들어올릴 수 있는 거니까 요즘은 좀 중장거리 포지션을 한번 장기 포지션을 갖고 가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갖고 가시려면 상방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건데 지금은 꼭지니까 지금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은 일단 일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음 주 이제 FOMC 결과가 나오면 이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나오겠지만 이게 또 다음 달이면 갱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이거를 이제 FOMC 위원들 그다음 페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지.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걸 찍어 보시면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찍어 보면 실업률 데이터를 보면 최근 2년치를 보면 다 고만고만해요. 보시면 우리 계속 비교하잖아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이에서 움직여요. 낮을 땐 이 정도고. 그럼 우리가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졌으면 금리가 올라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금리가 내려가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데이터가 실업률이 4.5 이상 올라가게 되면 미국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4.5, 4.7. 네. 나 지금 4.6 턱걸이 한 상태고 지금 뭐 3.6, 3.8, 뭐 3.4 왔다 갔다 할 때도 금리를 올리네 많이 그런 말은 뭐 딱히 나오지도 않았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비농업부문 고용 지표도 지수도 지금 오늘이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30만 원까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지난달, 작년 쭉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막 치고 올라갈 때 2023년 1월이죠. 1월, 뭐 2월, 1월 때문에 치고 올라갈 때 이때 또 금리 올려야 된다고 막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네, 다 소소하게 갔던 거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던 대로 연준은 스텝을 밟아 나갔던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 평평하게 이 라인에 걸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잠깐 좀 운이 없게도 FOMC 직전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신경이 쓸 뿐이지 연준은 이번 달 거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를. 이거 말고 많은 걸 보겠죠? 또 시간당 평균 임금, 평균 시간의 임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걸려 있지만 네, 이 데이터는 이렇게 보시면 지난 뭐 1년치 보더라도 다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네, 그러니까 크게 증가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한번 솟았죠? 네, 한번 솟았습니다. 솟았는데 그럼 이때는 또 금리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네, 이미 금리는 동결하고 인상은 못하는 거고 지금 인상하면 네, 파월이 전 세계적인 역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고두고 제롬 파월이죠. 파월가를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가던 게 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는 있으나 금리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금리 인하도 때가 되면 하겠다, 할 거다. 이 데이터들이 아무리 좋아도 파월 의장이 그런 거보다 일단 뭐 정부, 바이든도 재선을 해야 되니까 때가 되면 하지 않을까. 만약에 올해 2번 인하를 해야 된다면 바이든 선거 전에 2번 할 것이고 한 번 한다 그러면 선거 전에 하겠죠. 그래야지 바이든이 힘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지표를 뭐 데이트레이더 분들이 이 지표 보고서 한숨 뻑뻑 쉬지 마시고 차라리 보실 건 뭘 보시라 그랬죠? 이거 보시라 그랬죠? 네, 10년물 국채금리표 이게 위로 쫙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쭉 내려간 겁니다. 지수가. 달러 인덱스보다 요즘은 국채금리하고 맞물려 돌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5분 차트, 5분봉 차트 보시면서 올라가는구나, 얘가 올라가는구나, 그럼 얘 내려갈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데이트레이더 하시는 게 낫지. 이번에 지표가 안 좋으니까 나 무조건 매도야 막 그러다가 죽습니다. 포지션 완전히 잠식당할 수 있으니까 요즘 그 해석하는 게 달라요. 지금 나올 때하고 한 3시간쯤 지났을 때하고 장 마감할 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고 계시면 참 희한찬란합니다. 끝에서 끝까지 밑으로 받쳤다가 밑으로 박았다가 고점을 갱신하고 중간에서 멈춰 있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잘 기억하셨다가 그냥 순리대로 차라리 차트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일단은 첫 번째 지표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예전에 명의 중에 네. 허준이 있으셨잖아요. 네. 허준님이 있으셨다면 우리 해외 선물계에는 허생님이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표 쇼크로 인해서 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또 치료가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의 지표는 데이 트레이더 분들에게만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 달러 인덱스와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캐나다에 이어서 22 유럽도 지금 네.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연준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매우 크죠. 네, 한마디로 옆집 아이가 또 옆집 부모님이 잘났으면 내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네, 맞아요. 캐나다라 그러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네. 경제권도 같거든요. 북미 경제권. 그러면 물론 경제 규모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이웃집이 내 친구가 다 내렸는데 미국이 뭐 잘났다고 그렇게 유지하고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달러 강세는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어요. 그래서 달러도 적절해야지. 안 그러면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도 머지않아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그게 언제가 될진 누구도 모른다. 파월도 모를 거야 아마. 네, 파월도 모를 겁니다. 투표를 해봐야 아는 거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거 뭐 이런 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스위스, 스웨덴에 이어서 캐나다와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 미국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나스닥 대응을 해야 할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말씀하시는 동안 진짜 예측대로 그 지표 발표 전인 8시 49분 때 76.13달러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네. 또 그 선까지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잘못 봤네요. 크루드 오일을 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좀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들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는 네. 건가요? 일단은 지금 고점이라서 매도가 맞기는 한데요. 예, 이게 빠진다 그러면 매수를 하시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들어가서 매수를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네, 일단은 차트 보면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가 아는 갓비디아, 엔비디아가 시총 2위를 차지했죠. 애플을 제치고. 그런데 지금 막 옥신각신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저런 기대감들이 있어요. 오늘 지표는 지표지만 일단은 나스닥 지수, 우리가 하는 100은 100개 기업, 나스닥 100개 기업에 대한 주가 지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당장 매수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은 매수는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이게 오늘 밑으로 이런 식으로 막 이걸 올린 거를 다 토해내서 밑으로 막 땅굴을 뚫고 여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면 추세적으로는 지금 상방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목균형표 밑단이 들려 있고 ADX도 살짝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일단은 추세적으로는 모든 이평선들이 정배를 이루고 있는 상태고요. 정배를 이루고 있어서 일단은 상방인데 중요한 건 이게 눌렸을 때 매수를 하라는 거죠. 눌렸을 때는 그러면 어느 정도냐. 이게 900틱입니다. 960틱.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자리가 양운이죠. 양운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의문에서 아까 저한테 만약에 한 30분 전에 물어보셨다 그러면 저는 매도였고 지금은 매수입니다. 그러면 매수를 할 자리는 여긴 거죠. 우리 같이 매매하시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런 거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이제 매수 자리인 거죠. 990, 992. 그다음에 어디죠? 040, 050 이런 자리들이 매수가 가능한 자리들입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또 마디가가 있겠죠. 이거는 일목균형표상하고 마디가가 겹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올라온다 그러면 이런 자리죠. 100, 110 이런 자리가 또 매도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밑으로 19,000을 뚫고 막 18,700, 600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보여드렸다시피 지표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출렁출렁 거리는 건데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길 바래가지고 다들 꿈을 먹고 사는 거지. 실제로는 지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지표 안 좋게 나온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뭐 그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옆에 친구들이 다 내렸어요. 친구들이 다 내렸고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미국보다 높거든요. 높은데 내렸어요. 그럼 미국은요? 안 내리면 욕먹죠. 이 상태에서 언젠가 내릴 거다. 그래서 이게 금리를 올릴 만한 재료는 아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받으셔라. 지금 매수 왕창 들어가지 마시고 자리는 일단 두 자리는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